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소식 때문에 난리.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뭐 매국인이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두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요걸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랑 맺은 이 계약 내용 발표가 되었죠.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은 원전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1조 원 정도를 미국에 지급을 해야 된다. 물론 전액 현금은 아니고 현금 플러스 부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 니네가 구매해가. 요게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이라고 볼 수 있는 SMR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설계적으로 이제 종속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뭐 핵심 부품이나 기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좀 종속이 되니 한국 기업들은 돈을 덜 버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네, 그렇게만 보면 되게 좀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 맞다 생각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웨스팅하우스 컴퍼니 아시겠지만 원전 쪽인데 설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원전에도 여러 가지 대형 부품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요거 직접 만들려고 하는데 도저히 퀄리티가 안 나와서 캐나다랑 같이 하려고 막 별의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네, 일본의 히타치나 아니면 한국 쪽에 대형 부품들 하청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미국 쪽의 부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우리한테 하청을 주고 그걸 납품하면 여기서 한 번 더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두산은 설계 쪽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항상 그 제조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원청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나? 나름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직접 하려고 하나요? 아니요. 설계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들이 발주하는 물량을 받아내서 제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SMR의 TSMC가 되겠다.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지어지는 게 많아지면은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핵심 경쟁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많이 수주를 받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무리 없이 밀고 나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원전 쪽은 원래 미국이 1등이었다가 이걸 일본에서 사고 그런 다음에 일본에서 그 원전 유출 한번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점유율 1등은 러시아예요. 근데 중국 웨스팅하우스 쪽에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역설계를 해서 자기만의 뭐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를 베낀 게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들은 지금 미국의 압박을 해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일단 눌리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누가 먹을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일단 설계 쪽으로 대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플러스 G 히타치. 그러니까 이들이 자체만으로는 운영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원전 법인만 따로 떼가지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근데 G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제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만 어떻게든 조심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웨스팅하우스 컴퍼니 쪽에 일거리를 많이 끌고 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정도로 이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지금 대부분 유럽 쪽은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독점하는 것 같다.
그럼 SMR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계 기업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승자가 누가 됐든 우리 쪽으로 고객만 많이 끌고 오면 된다 정도로 이것도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산은 좀 뭐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무너진다든가 그런 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넘어가 보기가 괜찮겠죠. 그래서 최근 나온 내용에 대해서 되게 아쉽다, 안타깝다,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또한 지나가리 정도로 그냥 두산 주주분들이라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 쪽 기업은 지금 완전 줄을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조랑 설계는 좀 갈라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제 수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도록 하면 오늘 돈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면 외국인이 봤을 때 여기는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돈 계속 들어오면 여기는 과한 매도 구간이네. 그냥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121선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61선 돌파를 바로 이렇게 했을 땐 문제가 아닌데 조금 여기서 빠르게 못 간다 하면은 21선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21선 돌파하고 61선 돌파하면 그때 추세의 전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돌파 부터면 어떻게 되냐? 그럼 자연스럽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힘 빠지면 쭉 무너지게 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왔다 갔다 못하니까 그대로 무너지니까 힘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61선까지 돌파하니까 그대로 한 번 더 이전 고점 부근까지 갔죠. 이게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경우의 수에 따지면서 다시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경우의 수 따지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걸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너무 아쉽긴 해도 본질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할 게 있나. 그래서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지게 되면 이 역시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들어오면 현재가 단기 저점일 수 있다. 그랬을 때 121선 지켜주면 걱정하지 말고 이때 이제 61선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방향이 잡히게 될 텐데 근데 만약에 21선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못 버티면 여기랑 60일을 같이 돌파해야 그때서야 또 한번 이렇게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아까 보여드린 과거 사례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분석을 마쳐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